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성큼 다가온 초개인의 시대,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 개인의 시대가 온다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타나는 게 눈에 보였다. 바다 건너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과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었고, 마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아직 별탈이 없지만 저 먼 곳으로부터는 땅을 흔드는 지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거기다가 몇 년 앞서 퇴사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다라는 불안감마저 들었다. 퇴직 후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을 생각을 하면 그 일상이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선배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배우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할까 봐서다. 실제로 자녀들과 아내가 함께 있는 단톡방이 있긴 하지만 아빠 모르게 자녀와 엄마만의 비밀 단톡방이 따로 있더라고 고백하는 선배도 있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자기네들끼리만 한다고 푸념을 했다. 이 정도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회사로 대체하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시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게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20년에서 3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회사에 매달려왔던 선배들이 퇴직 권고 통보를 받은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퇴직 후 첫날 아침에 느낀다는 그 박탈감과 부담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고 한다. 매일 출근을 하며 오늘도 열심히를 다짐하던 그 순간들, 자신의 인생에서 회사가 전부일 것이라는 과거의 기대가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사라지게 된다. 회사 일은 즐겁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뭐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달을 살아내기에는 별탈 없는 것 같지만 왠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점점 절벽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느낌. 비단 과거의 나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다음은 개인의 시대가 온다. 책 속의 개인의 시대는 지금 여기에서 준비한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시대는 지금 여기에서 준비한다. 다가오는 개인의 시대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한번 정리해보거나 직장 생활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해왔던 일의 본질, 직장과 직업의 실제 모습, 그리고 월급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충분히 경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회사는 초보였던 우리를 키워주고 새로운 레벨로 등극시켜주는 소중한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엑시트, 즉 퇴사의 시점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설픈 타이밍에 어정쩡하게 시도되는 퇴사는 곧 허허벌판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에서 미래에 대한 통찰로 지금 개인의 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직장 이후 5년, 나를 테스트하는 성장의 시간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외상 후 성장을 위해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약간씩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는 고민이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시절에나 할 법한 고민이 퇴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회사에서 한창 일하던 시기까지 나를 제대로 직면한 적이 없었다. 학창 시절의 공부야 누구나 그렇듯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 돈도 벌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것이 도리이니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신의 진면목을 보기는 쉽지 않다. 회사라는 시스템과 주어진 업무라는 틀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했기 때문이다.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기 위한 것 외에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또 있다. 회사와 관련 없는 본연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회사 업무만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애티튜드이기도 하다. 고통과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직장 생활에서의 뻔한 미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고생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돈을 아껴가며 살아야 하는 고생. 어쩌면 주변으로부터 백수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고생. 언제 돈을 벌어올지 기다리는 아내의 눈빛을 보는 것도 모두 고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생과 고통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편하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시선들을 하나씩 걷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부쩍 성장하고 조금씩 나의 힘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그렇듯 고생스러운 일을 겪고 고생을 견디는 마디마디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듯이 일을 해내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성취라는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이 하나씩 더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학문적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자인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루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심각한 병, 가족의 죽음, 개인적으로 겪은 비참한 사건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구조, 이성적 논리, 자아에 대한 생각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면서 견디기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내면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찾게 되면 바로 이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 약 70%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한다. 고통은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애티튜드를 가질 때 직장 이후의 삶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거인에 올라탈 때에는 나름의 전략을 잘 짜야 한다. 그 높은 곳에 올라 세상 풍경만 감상할 것인지 아니면 치열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무슨 기회를 찾을 것인지, 어떻게 자신만의 탐험을 해나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국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왔을 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순간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를 생각해야 하고 내려오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해 보아야만 한다. 이제껏 내 월급은 누가 주었을까? 월급은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은 회사에서 준다고 생각한다. 상사나 경영진들이 회사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데 라는 말까지 하는 정도라면 이제 직장인에게 회사는 마치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님의 위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른다. 회사가 월급을 주는 결정권을 지닌 객체로 인식되면 회사에 대한 고마움마저 생겨난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를 떠나야 하다니 이제 자신은 더 이상의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는 들판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회사가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라는 명대사는 바로 이렇게 완성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까지 당신이 받았던 월급은 회사라는 조직이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라는 사람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로 불리는 일군의 사람들이 낸 돈이 회사로 들어오고 회사는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특정한 날에 당신에게 입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당신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회사 밖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먹여 살렸다. 그러니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인생의 거대한 결단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언제나 돈은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당신을 거쳐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우리는 늘 그 돈의 흐름 속에 존재해 왔고 그 안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얻어왔다. 회사가 만들어낸 그 돈의 흐름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다른 돈의 흐름 안으로 당신을 밀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이 다시 당신에게로 들어오고 당신은 회사 없이도 그 내부의 흐름에 안착할 수 있다. 회사를 거쳐서 받는 것이나 직접 받는 것이나 다를 것은 없다. 어차피 그 돈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돈을 지급하지만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견 타당하긴 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다. 회사의 현금 보유력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월급을 주지 못한다. 부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회사의 생존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불안전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신이나 회사나 어차피 불안한 존재이기는 매한가지다. 생존의 비결 같은 건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회사를 떠나서 사회에 나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 이러다가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그나마 월급도 있고 회사라는 안전판이 있으니 당장 도태될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비록 훗날 은퇴나 구조조정이 있을지언정 당장은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박차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직장이 사라진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어두운 먹구름이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나마 청량감이 있는 월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태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접어두기를 권한다. 회사에서 했던 것만큼만 하면 무작정 자신이 도태될 것이라는 걱정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했던 것만큼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신이 미처 깨닫기 전에 회사는 이미 보이지 않게 당신에게 도태되지 않는 비결을 전수하고 있었다. 언제 개인의 삶으로 도약할 것인가? 삶이 시간과의 싸움이듯 퇴사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시간 싸움의 연장선이다. 지금의 나이, 앞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의 재투자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한번 사표를 던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퇴사의 시기는 매우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퇴사의 시기에 대해 알려주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주관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